네, 챕터 51 시용 근로자에 대한 해고, 직장 내 성희롱과 징계 해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이미 시용에 대해서는 이전에 한번 봤었고요.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과 해고에 대해서는 성희롱이 해고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 그게 이제 핵심 쟁점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리딩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소개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시용 근로자에 대한 해고인데요. 시용 근로자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한번 배웠었어요. 언제 배웠습니까? 우리 페이지로 보시면은 57페이지 펴보시면은 57페이지에 시용 근로라는 것을 한번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자, 본채용 직전의 일정 기간 동안 정규 종업원으로서 적격성 유무 및 본채용의 가부를 판정하기 위해서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것을 시용이라 하죠. 그리고 이제 정규적 노동관계에 이르는 과도적 노동관계이다 이라는 것이고, 여기에서 이런 해고는 우리 어떤 표현을 쓴다고 했죠? 보시는 것처럼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 체결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죠? 다 시용에 대해서, 시용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했던 바가 있습니다. 당해 근로자의 업무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 적격성을 관찰 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 목적에 비춰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된다. 이게 특이한 점이죠. 보통의 통상의 해고보다는 넓게 해고가 인정된다라는 것이고요. 이 경우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 자, 이거 중요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해고 인정하려면은 군기법 23조 1항에 따라 가지고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판례는 합리적인 이유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해고보다는 넓게 해고가 인정된다는 것을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서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판시했고요. 옆에 쓰세요. 페이지 57페이지다. 57페이지 보시면 좌면에 가번 있잖아요. 해고 제한 규정에 적용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그 밑을 보시면 다만 밑으로 네 번째 줄, 그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서 사회통념상 상당한 근거 상당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라고 했고요. 그 시용은 이렇게 근기법 23조 1항상의 정당한 이유가 아닌 합리적 이유라고 표현한 것, 이걸 유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요때 했던 걸 다시 반복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직장 내 성희롱과 해고, 이것은요, 직장 내 성희롱, 요즘은요, 요게 이제 이 판례가 나올 당시 성희롱 카드회사 지점장 사례인데요. 2008년 당시잖아요. 이때는 성희롱이라는 게 굉장히 애매한 개념이었고, 성희롱으로 인해서 곧바로 해고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좀 신기하게도, 지금 생각할 때 굉장히 신기하지만 생소했었어요. 성희롱으로 인해서 해고한다는 거. 왜냐면 성희롱은 그 개인 대 개인 간의 관계에 불과하다고 치부하는 것이 기본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세월이 변해가지고 전혀 가당치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항공사 같은 경우는요, 성희롱 굉장히 예민해서 성희롱 사건은 관용하지 않아요. 곧바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은, 그리고 상대방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인정하지 않을 경우는 일단 이제 직위 해제를 시켜버린 다음에, 그게 인정될 경우에는 바로 파면시켜 버립니다. 굉장히 엄하게 다루거든요. 이런 경향이 지금은 이제 직장 전반에 걸쳐서 지금 통용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제 언론이나 사회적 분위기도 성희롱에 대해서 관용하지 않는 그런 이제 그런 이제 상황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지금 시류도 그렇게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미투 운동이라고 해서 자기가 성희롱 당했거나 성폭행 당한 사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밝히고, 오히려 밝힘으로 인해서 자신은 굉장히 치욕스러운 과거 때문에 고통받을지 모르겠지만 이걸 덮음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생기는 이제 오히려 더 많은 성희롱 범죄가 덮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공개하겠다, 이런 운동이 지금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고,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가고요. 오늘 뉴스에 보니까 오늘 우리나라 모 검사, 여자 검사도 성희롱을 당했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그걸 밝혔어요. 공개적으로 밝히는 그런 상황, 그런 어떤 일이 있었고, 이것 때문에 전 이제 나라가 시끌시끌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희롱한 또 상급 간부 검사가 누구냐,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성희롱 문제가 이제 이제 사회적으로 관용되기 어려운 그런 어떤 사유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 따라서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렵기 때문에 해고의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해고 사유로 본 첫 번째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요 사례예요. 성희롱 카드회사 지점장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성희롱이라고 하려면요, 그 성희롱의 의미부터 나와줘야 되는데요. 이 성희롱의 의미에 대해서는 남녀고편법에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법상 직장 내 성희롱의 전제 요건이 성적 언동 등이라 이것은요,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춰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성희롱이요, 그냥 그 사실은 굉장히 경기가 애매해요. 그 어떤 말로 인해 가지고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수치심을 느끼면 그 자체가 성희롱이라고 보는 게 기본적 판례 태도예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또는 사람의 어떤 그 성적인 그런 어떤 언동에 있어서의 수치심 느끼는 기준이 천차만별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판단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객관적으로 이제 이런 표현을 써서 그 성희롱 당했다고 주장하시는 분 개인적인 부분이 아니라 주변의 여러 상황들도 살피고 또한 그 피해자라고 하시는 분의 그 이후의 어떤 태도 이런 것들도 다 감안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적인 농담을 했다고 해서 곧바로 성희롱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농담하게 된 상황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주변 상황하고 그 다음에 또 하게 된 계기, 경위 이런 것들을 살펴가지고 이건 성희롱이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희롱이 성립되기 위한 요건으로서는요. 자, 한번 이 요건에 대해서 이 판례가 상세하게 밝혔는데요. 자, 성희롱 카드회사 지점장 사례를 보시면 원고는 이런 카드회사의 안산 지점장에서 근무하면서 여직원을 껴안고 이거는 뭐 지금은 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하여튼 신체 접촉하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새벽 1시 전화 미친 거죠. 이건 새벽 1시 왜 전화해요? 깜짝깜짝 놀라게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빈집에 놀러 오라고 하고 뭐하러 놀러 가요? 이거 이상한 사람이죠. 볼에 뽀뽀 이건 미친 거죠. 이런 것들은 이건 지금은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일인데요. 정말 놀라시겠지만 2008년도 당시에는 그래도 요게 그냥 장난이다. 이걸로 그냥 관용되던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이게 많이 바뀌었어요. 한 10년 정도 흘러가면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회 분위기가. 자, 그래서 카드 회사는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서 그 지점장을 해고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요, 자기가 이런 성희롱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한 여직원 한 명을 집에,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집에가 아니죠. 집에죠. 이거 오타났습니다. 집에 찾아가 몰래 녹취까지 하는 이런 대범한 행태를 보였어요. 그리고 이런 게 또 발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원고는 이런 상황에서 원고가 진호에 구제 신청했고, 진호이는 당시에 이제 분위기가 이 정도 가지고서 그냥 그때 너무 좀 장난 아니었느냐, 또 녹취하면서 이게 장난이었지 않느냐 이렇게 하니까 네 맞아요 장난이었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오니까 그런 녹취록을 내어서 진호위에서는 구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카드 회사는 원고에게 자 2차 해고를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 요 구제 명령하고 이제 결과를 기다릴 동안에 이제 원고에게 피해자 접촉하지 말고 피해자에게 이제 어떤 이야기하거나 피해자에게 사건 은폐하는 시도를 하지 말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찾아가고 그다음에 이렇게 사건 은폐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시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원인으로 해서 2차 해고를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요 2차 해고 요거에 대해서 또 이제 구조 신청하였고요. 이때부터는 진호위부터 행정 소송까지 전부 다 관용하지 않고 이 원고에게 패소 판결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판결에서는요,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반응의 내용, 그다음에 행위의 내용 정도, 행위가 일회성 또는 단기간인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인 것인지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자, 주관적이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상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 그 당했다고 하는 그 개인이 아닙니다.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평균적인 사람에게 이 정도면 성적 굴욕감이 있지, 이렇게 되는 것.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서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인정되어야 한다. 이런 어떤 기준, 보시는 것처럼 당사자의 관계, 장소, 상황, 그 다음에 그 상대방의 반응, 내용, 행위 정도, 그 다음에 이례적인지 계속적인 것인지 등등,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비추어 본다라는 거, 이런 기준을 제시했다는 거, 이런 거 기준, 이것이 바로 이제 형리론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잖아요. 이런 요건들을 상세하게 이제 적었다는 것. 지금은 당연하다 볼 수 있지만 10년 전에서는 이게 굉장히 생소하고도 획기적인 판례였었습니다. 그런 어떤 의의가 있다라는 점, 그것 때문에 여기에서 거론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상대방에서 이제 그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 신체 접촉은 뭐 물론이죠, 당연하게. 그러니까 함부로 악수하는 거, 공식적인 악수 이외에 자꾸 뭐 신체 접촉하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맡은 사건 중에서 이런 것도 있었어요. 자기 그 셀카 찍는 것처럼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찍었는데 딱 찍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 자기 찍는 척하면서 뒤에 있는 여직원들 다 찍고 있고, 그거 완전 변태 아닌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그 피해자는 느끼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느껴서 이거 성희롱이다라고 회사에다가 이제 보고합니다. 보고하고 회사가 부르니까, 회사가 갑작스럽게 이 핸드폰을 압수할 수가 없잖아요. 인사위원회 열리기 전에 전부 지워버립니다. 그 이제 해당 가해자가 전부 지워서 그런 사실 없다라고 이제 변명을 하죠. 그런데 이 그 인사위원회가 굉장히 머리가 좋은 게, 그 저도 지금 그때까지 몰랐어요. 이게 클라우드에, 특히 아이폰 같은 경우는 아이폰 클라우드에 자동적으로 저장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자, 그럼 이 자리에서 아이폰 클라우드 한번 연동시켜가지고 보자라고 해가지고 딱 보는 순간 뭐 어마어마한 사진들이 다 뽑아져 나왔습니다. 자기가 찍었던 사진들, 이런 거. 이분도, 이 가해자도 그런 클라우드에 있는 사진까지 삭제한다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래가지고 파면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요. 성희롱, 여러분들께서 이제 노무사님 되셔가지고 이런 성희롱에 대한 어떤 상담도 많이 받으실 것이고요. 이럴 경우에 여러분께서는 막연하게 그런 그 피해자의 어떤 그 말씀만 들어서는 안 되는 게 아니고, 피해자에게 상담해 주시면서 여기 나와 있는 요 요건들 있잖아요. 기준들, 요 기준들에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 노동위원회나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을 미리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만들어 놓지 않고 막바로 주장했다가 증거들 다 인멸돼 버려요. 따라서 여기 있는 요 기준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요 기준에 맞춰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하나하나 증거들을 만들어 내셔야 되겠습니다. 증거들 중에서는 증인도 있어요. 따라서 주변에 이런 상황들을 이제 이야기해 줄, 저 가해자는 정말 자주 그래 왔었어, 피해자뿐만 아니라 여러 여성들에게 똑같은 행위를 해왔어, 이런 것들에 대한 사실 확인서 또는 녹취록, 이런 것들을 받아내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